전국 30만 대리기사 여러분, 슬기로운 대리 생활을 얘기하는 썰푸는 대리기사 둘입니다. 자, 저희 소개를 할게요. 대리 1, 얼레벌레. 자, 대리 2, 저 흑기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사님들. 안녕하세요. 예, 저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 대리 2마리, 썰 둘입니다. 예, 오늘도 이제 얼레벌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얼레벌리님은 이제 저희 영원한 스승이자 대리 사수 16년째 대리를 알려줬으니 수수료 20% 요구하고 계시는. 볼 때마다 20% 내놔. 예, 만약에 오늘 매출의 20% 내 거야. 혹시 업체에서 25% 올리면 저한테도 25% 올라가는 건가요? 당연하죠. 노하우가 경력도 점점 쌓이는 건데 아. 무조건 뜯어야죠. 빨대를 꼽아서 쪽쪽 죽을 때까지. 야, 씨, 졸라 열심히 달려야겠네요 진짜. 예, 아무튼 대리를 그만두든가. 예, 아무튼 예, 오늘 23회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큐! 대리 4명이서 새벽 시간 택시 타고 강남 가고 있어요. 얼마 벌었네, 팁 받았네, 뻥쟁이가 있네요. 대리 1000명이서 새벽 시간 강남에서 콜 쪼고 있네요. 포키콜, 똥콜, 똥콜 속에 진상이 있네. 씨바. 엄마, 대리 왔어.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우, 재밌네요. 요거 진짜 제가 좀 대략 한 일주일 고민하고 만든 거거든요, 이거. 이게 한 10년의 노하우가 녹여서 나온 네.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요게 제가 대리 말고 본업 이게 막 일하다가 한번 화장실 갔는데 어린 송아지 이게 자꾸 그냥 흥얼거리는 나온 거예요, 그냥. 아, 그러다가 뭐 어린 송아지가 막 이렇게 하다가 이거 좀 바꿔서 불러볼까 하다가 이제 대리 4마리, 원래 참 이거 아, 이게 이제 아까도 저희가 이제 멘트에서 대리 2마리, 예, 요게 살짝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얼레벌림 얘기해 주잖아 이게. 예, 이제 저쪽 이제 택시 기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저기서 대리 4마리 태우고 강남 들어왔어. 이거를 제가 얼떨결에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분들은 기사님들을 마리로 표현하시구나. 그러니까 이제 얼레벌림이 나한테 택시 대기하고 있는데 택시 기사님이 얘기하는 게 내가 용인에서 대리 4마리 태우고 왔어. 웃을 건 예, 아니지만 그쵸. 예. 뭐 그냥 뭐 우스갯소리로 예, 그냥. 지났으니까 예. 웃는 건데 참 그래서 저희들끼리 예. 둘이서 막 그런 표현 썼잖아요. 대리 3마리 그러길래 원래 우리도 그러면 대리 2마리 해볼까 막. 그러면 안 될 것 예. 같고. 그래서 이제 예. 처음에 제가 그래서 그냥 장난으로 대리 4마리가 이게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걸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다. 그랬는데 이 말이라는 게 원래는 동물한테 쓰는 거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말은 좀 그렇고 4명 예. 대리 4명이서 요거를 내가 바꾼 거죠 이게. 그게 그래가지고 맞는 거죠. 틈틈이 이렇게 생각하다가 가사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생각난 거 이제 취합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대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필드에서 이제 기사님들이랑 노가리 까면서 얘기했던 거, 그리고 카페에서 많이 나왔던 거를 취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산해봤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좋네요. 별점 5개? 6개. 오, 감사합니다. 예. 되도록이면 그럼 뭐 돈으로 좀 커피라도. 아니에요. 아무튼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쇼츠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지금 한번 해볼까 생각 중이고요. 예. 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요거 그냥 딴 거 없이 그냥 뭐 재미로 네. 들으시라고 그냥 만든 거니까요. 네. 예,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모르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참 이게 아까 얘기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치매가 왔나 봐요. 죄송합니다. 대리 기사에게 매출이란. 예. 매출이란. 자, 매출이란. 그러니까 대리 기사에게 매출이라는 주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코너 이제 한 주 소회, 네. 이제 한 주 리포트를 할 건데, 자, 이번 주는 좀 어떠셨나요? 저는 뭐
본업이 조금 힘들어서 그쵸, 이제 한 콜씩 빡세지니까. 하루에 한 콜 또는 두 콜 하는데 예. 이번에는 한 콜씩밖에 못 탔어요. 일주일 그도 어떻게 좀 만근하셨나요? 만건도 못했죠. 월요일 화요일은 제꼈습니다. 아, 참 어저께는 그 네. 투콜이라 가지고 예. 15분 기다렸다고. 얼마 만에 그러면 그 두 번째 기사님이 온 거예요? 딱 한 17분 만에 오셨어요. 아. 나이를 아, 좀 있으신? 엄청 많으신 기사님이 저는 일단 먼저 다른 손님의 차를 타고 있었는데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소리쳐서 저도 기사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듣는 둥 마는 둥 해서 저 어디 가는 기사입니다. 그러길래 저도 기사예요. 손님 나오실 거예요. 그랬죠. 아, 그래서 이게 보통 이게 투콜이면 좀 한 분이 좀 계속 손님 한 분이 이렇게 오면 좀 바로바로 출발해 주면 좋은데 예. 이게 꼭 같이 가려는 분 있잖아요. 네. 좀 그런 게 뭐 그렇다고 저희가 뭐 종용할 수는 없고 네. 이제 많이 기다렸으니. 근데 이게 또 투콜이면 또 기다려야 되는 것도 이 입장도 이해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단체 콜 저는 법인도 해봤기 때문에 단체 그쵸. 콜 중에 제일 마지막에 오시는 분이 참 원망스럽지만 네, 맞아요. 저도 언젠가는 마지막으로 간 기사였어서 그쵸. 예. 죄송하지만 맞아요. 예. 서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사실 그건 있어요. 이걸 딱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이제 투콜, 뭐 단체 콜의 경우는 어떤 분들은 이 단체 콜이니까 아이 뭐 씨 천천히 가도 되지 이런 분들은 사실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진짜 단체 콜이면 빨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좀 다른 기사 생각해서 좀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로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번 기사님에서 전화번호 나오는데 카카오는 그게 없잖아 이게. 예. 그래가지고 좀 이게 좀 안타깝고. 그 손님들을 개조시켜야 돼요. 기사가 오면 단체 콜이든 뭐든 먼저 온 기사님이랑 그쵸, 먼저 예. 같은 맞아요. 그리고 어떤 가야 손님들은 그걸 좀 많이 불러보신 분들은 미리 그냥 먼저 왔으니까 네. 기다리니까 가라고 이런 네. 손님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꼭 보면 기다렸다 가야 되는데 기다렸다 왜냐면 먼저 가는 게 미안한 게 있거든요. 네, 손님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리고 손님들도 지위가 있잖아요. 그쵸. 상하 예, 맞아요. 예. 고하가 있기 때문에 예. 낮은 사람이 불렀을 때 낮은 사람이 제일 늦게 가야 되는데 예. 이제 그게 뭐 동방 예의지국의 예의라고 그쵸. 하니 예. 어쩔 수 없죠 뭐. 그럴 때 이제 뭐 생각나는 게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강남 사니까 좋아. 먼저 오고. 야, 씨, 강남이니까 그냥 바로 튀어와, 그냥. 좋겠어. 제일 싸게 가고. 제일 좋겠어. 제일 먼저 가고. 그러면 이제 그분은 연신 그냥 먼저 가서 죄송합니다. 막 이러고 막. 예? 아무튼 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네. 이제 단체콜은 또 그런 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단체콜이 있었는데 야, 이제 막 여기저기에서 무슨 다 회식을 했나 봐요. 그 업소에서. 근데 거기가 이제 그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네.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게 기사들이 막 모여 있고 막 차가 막 대기가 중이니까 발렛으로 나오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주차 타워에서는 다 미치는 기다려잖아요. 거죠. 예, 미치는 거. 아주 이제 제가 잡은 콜 손님이 이게 좀 죄송하다고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제가 거기는 좀 아는 업소래 가지고 이해합니다. 여기가 오래 걸려요. 그냥 뭐 얘기했으니까. 그래도 뭐 생각 더 웃긴 건 뭐냐면 거기가 주차 타워 말고 뒤에 주차장이 또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뒤에 차가 있었던 거야. 아이고. 이씨. 그러니까 나도 좀 이제 그럴 때는 좀 팁이 뭐냐면 그 발렛 하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손님한테 차량 번호를 먼저 물어본 다음에 발렛 기사한테 차 어딨냐 물어보면 의외로 그 주차 타워 말고 밖에다가 주차된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손님한테 차량 번호 물어보고 발렛 기사한테 요 차 어딨냐 그거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더라고요. 근데 항상 까먹어 놔도. 그렇죠. 예. 그러면 아무튼 얼레벌레님은 이제 한 월화 쉬시고 그래도 하루에 한 콜씩 해가지고 네. 참고로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이제 얼레벌레님은 좀 빡세세요. 근데 나름 열심히 하시는 거고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도 만근했고요.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그래도 어제는 또 비도 오고 어제는 최고 기록을 경신하신 것 같은데 제가 16년, 축하드립니다. 16년 동안에 어제가 최고. 일단은 이제 콜수로만 얘기하면 월요일날 5콜. 월요일날은 제가 운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통칭적으로 평가하면 제가 운이 좋았다. 왜냐면 월요일날 진짜 콜이 없었거든요. 카페를 봐도 다들 콜이 없었다. 뭐 한 콜 타고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운이 따라가지고 5콜 했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4콜. 그 다음에 수요일날 2콜. 그때는 이제 일이 늦게 끝나서 이제 그냥 퇴근할까 하다가 보니까 그 퇴근 콜이 좀 보여가지고 타고 그 다음에 관내해가지고 2콜. 그 다음에 목요일날 5콜. 맞나? 아무튼 그리고 어저께 제가
지금까지 한 16년 동안의 기록. 자랑하시는 거예요? 아니, 매출 자랑은 집에 가서 하시니까. 아무튼 그냥 그러면 여기까지 그냥 네. 많이 샀다. 축하드립니다. 네, 20% 되겠습니다. 자, 20%만큼 내가 다음에 밥으로. 네. 네. 그렇게 하고 뭐 솔직히 이번 주는 뭐 특이사항이 뭐 손님들이랑 별로 많이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없었고, 저번 주에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제가 저번 주에 만난 손님 중에 전세 그 사기를 당하신 그 손님을 만났어요. 안타깝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막 욕이 나올 뻔했었어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는 뭐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뉴스에 나온 것처럼 뭐 그건데, 손님 입장에서는 더하다고. 막상 그렇죠. 자기 당하면. 생돈 예. 1, 2억을 뜯길 처지에 그쵸. 있으니 이게 엄청- 뭐 정확히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전세가 1억이다. 네. 그러면 그 집주인 뭐 대충 뭐 뉴스 보면 대부분 이제 바지 사장인데, 네. 이 사람한테 통화했더니만 처음에 어때래? 아니 그게 아니라, 나 집주인 아니다. 야, 너도 지금 그쪽이랑 한패 아니야? 그러면서 오히려 세입자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배째 나 이거 나 집주인 아니고 몰라 막. 그리고 나중에 전화도 안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야, 다행히 이 손님이 그 보증보험 허브보험. 예, 저도 네. 처음 알았었는데 연 80만 원 네. 그걸 들어놓은 게 있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해서 이제 대략 이제 보니까 얼추 한 85%에서 9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이다 전세가, 그러면 한 8,500에서 한 9,000 정도를 이제 보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보상 받기까지가 8개월 걸렸대요. 피가 말랐겠네요. 예, 완전히 장난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과 통화했던 기록을 1년치를 다 뽑아서 정리해야 되고, 야. 그 다음에 온갖 서류들, 그거를 또 예를 들어서 뭐 경기권인데 서울 강남까지 뭐 법원이나 세무사를 다 들락달락거려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진짜 8개월. 근데 그 여권, 만약에 걔네들 제시하는 여권을 하나라도 못 지키면 그걸 돌려 못 받는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게 진짜 개쓰레기 새끼인 거죠, 진짜. 이 전세 사기 치는 새끼들은 진짜. 보험회사도 그럼 마찬가지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그거는 이제 나라에서 하는 보험이니까. 근데 그때 손님이랑 얘기한 거지만, 이게 나라에서 운영하는 게 더 받기 힘들어요. 절차가 너무 많고. 야.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사연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 사연은 이제 총선이 시작되는 이제 시점에,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만난 손님 중에서 어떤 대화를 했었냐면, 제가 이제 가끔 손님들한테 이제 뭐 이것저것, 뭐 저는 이제 처음에 손님들한테 대화는 안 하는데, 보통 저는 이제 손님이 먼저 말을 걸면 대화를 하는데, 네. 이분이 이제 그래도 좋게 저를 얘기해 주시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고 하다가, 뭐 대리운전 하시면서 뭐 좋았던 거나 좀 불편하셨다거나 뭐 그런 거 없으셨나 하니까는 한 일화를 얘기해 주시는데, 네.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술을 먹고 대리를 불러서 가는데, 뒷좌석에서 이제 유튜브를 틀고 잠드셨대요. 네. 근데 집에까지 이제 그러고 이제 가서 깨고 주차까지 하고 난 다음에 딱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리기사가 잠시만요 그러길래, 왜 무슨 일이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한마디 하겠으면 되겠습니까? 이러시길래, 안 돼요. 근데 그 손님이 하세요 이랬더니만, 대뜸 이 기사님이 한 말이가, 아니 왜 그런 쓰레기 방송 보고 있냐고. 이게 이제 손님이 그 유튜브 유튜브 방송이 이제 정치 방송이었는데, 정치적 이제 이게 제가 뭐 보수든 뭐 그러니까 진보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네. 어떤 성향의 그런 유튜브 방송인 거죠. 정치적 성향의. 그거를 대리기사님께서 보다가 그러니까 깨워서 이게 듣다가 네. 그러니까 도착을 해서 손님한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면서, 왜 그런 쓰레기 방송을 보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도 어이가 없으니까, 아니 이것 보세요, 내가 뭘 보든 이건 내 자유인데, 그건 당신 생각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 건데, 개인의 취향을 그쵸. 존중해줘야 네. 되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런 게 있으니 좀 이런 거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지, 왜 그런 쓰레기 방송이라고 하면서 사람 지금 뭐 편갈르네. 지금 나 지금 욕하는 거냐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 아니면 뭐 저거 사람 열받게 하는 거냐. 그 저도 이제 들으면서, 솔직히 정치 얘기는 친구들끼리도 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정치, 종교 얘기는 하면 그쵸. 싸움 나는 거죠. 네. 제가 왜 얘기하냐면, 네. 이제 총선이 다가오면서 지금 보니까 슬슬 다가올 때예요. 이제 보면 분명히 대리운전 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손님들도 정치 얘기를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쵸. 지금까지 경험할 때는. 근데 대놓고 얘기하시는 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빨간 당은 뭐네, 뭐 파란 당은 뭐네, 막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그거를 가지고 막
괜히 싸우지 마시고 특히나 자기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당신은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대리기사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제 간혹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생각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이제 이런 선거하니까 제가 이제 어릴 적에 20대 군대 가기 전에 그런 이제 선거 알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 아. 예, 그때는 이제 솔직히 저는 이제 그 후보가 보수인지 진보인지도 몰라요. 그냥 뭐 네. 알바생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직원식으로 알바 한 달 한 거였었는데 아, 이게 솔직히 저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이게 선거라는 게 정말 힘들어요. 진짜 힘들고 예, 진짜 그 후보를 떠나서 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듭니다. 저도 막 저기 전단지 그다음에 명함 나눠주고 하는 거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쪽팔려서 못 하겠더라고요, 진짜. 근데 지하철 입구에서 막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네. 솔직히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뭐 전단지나 명함 주면 그냥 일단 받습니다. 그냥 그게 내 편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편이 아니더라도 뭐 모르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일단 받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그렇게 후보를 해야죠. 떠나서 일하시는 분들은 고생하시는 거거든요. 네. 아무리 뭐 돈 받고 일하시는 거지만 뭐 자원봉사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과거에 전단지 알바했던 사람들은 다 전단지 받아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예, 저는 특히나 그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주는 건 꼭 받아요. 왜냐면 그런 분들은 받아줘야지 빨리 퇴근하거든요. 맞아요. 조기 퇴근을 위해 빨리 받아줍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선거라는 걸 제가 그때 마지막까지 봤는데 결국에 그분 떨어졌어요. 아, 이제 제가 이제 사모님이라고 그때 불렀었는데 아, 말도 마세요. 사모님 진짜 말 그대로 주저앉아서 막 엉엉 울더라고요. 떨어지니까. 탈락돼서. 예, 진짜 거기 사무실 앞 복도에서 그냥 널브러져 앉아가지고 그냥 울더라고 그냥. 울죠. 예, 돈이 얼마나 들어갔을 그쵸, 텐데. 예. 아유. 그리고 지금은 덜 하겠지만 그때는 막 별의별 규정도 있어가지고 막 카메라 싣고 다니면서 다 그거 찍어서 뭐 신고하고 아주 개판이에요, 솔직히. 불법 선거운동 예. 했는지 안 했는지. 예, 그리고 다 이제 뭐 초등학교나 어디 가서 이제 유세 막 그 토론회 하잖아요. 뭐 그 네. 선거 연설하잖아요. 네. 그것도 보면 절반이 다 그냥 동원된 거야 다. 아, 청중. 예.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제 바뀌었는데 솔직히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뭐 오래된 30년, 얘기라 가지고. 예. 30년도 더 지난 이야기니까. 그래가지고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뭐 각자의 이제 성향도 있고 지지하시는 세력이 있을 텐데 나중에 뭐 다들 그 투표 꼭 하시고 미리 그냥 나중에 또 다가왔을 때 한번 그때 기회가 아들이 맞은 방송되면 또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후보를 떠나서 선거운동하는 사람들은 존나 고생한다. 그냥 제 경험상. 나도 고생해요. 예. 그쵸 뭐. 다 여기 다 지금 고생하는 대리기사님들. 거죠, 뭐. 아, 이번 주는 좀 제가 한 가지 좀 특이점이 어저께 제가 이제 택시 타고 이제 기사님들이랑 이제 했었는데 특이하게 어저께 이제 여기사님 한 분 봤었는데 그리고 한 분은 이제 또 이제 어느 기사님이었고 한 분은 70대 기사님이었었는데 제가 본 지금까지 그 여기사님 중에 제일 젊었어요. 제일 어린. 네, 진짜 잘해봐야 한 30대 중반? 이제 보니까는 몇 개월 안 되셨는데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웠던 게 얼마 전에는 강남에서 4시간 죽었다고 4시간 사망했다고 하는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참 이렇게 여자로서 힘드실 것 같은데 뭐 잘하실 것 같고 목소리 그러니까 말하신 거 들어보니까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잘 될 겁니다. 한 분 이제 70대 기사님이 있었는데 네. 뭐 보험도 뭐 유튜브나 어디 뭐 보면 이제 나이 제한 있는 게 70이라고 딱 나오던데 이분도 카카오만 하시더라고요. 로지나 그런 거는 나이 제한이 이제 안 되니까 보험 거부당했구나. 네, 거부당하니까 카카오 하나만 하시는데 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도. 나는 카카오로 너무 힘들어요. 네, 맞아요. 근데 카카오도 이게 자주 타줘야지만 밀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네. 이번 주에 내가 팀의 콜을 7콜 탔어요. 와우. 그렇게 콜 없는. 그래서 이게 좀 타다 보니까 그래도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또 어저께도 제가 한 2콜 탄 것 같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한 주 소개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저희 주제 대리기사에게 매출이란 요거 사실 뭐 많이 뭐 알고 있는 거라서 요것도 이렇게 뭐 저희가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저번 주에 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만났던 그 기사님 그러니까 매출을 자기는 순이익으로 계산을 한다.
순익 차 떼고 포 떼고 그쵸. 예, 이게. 집에 딱 가져가는 돈 그쵸. 수수료 빼고. 예, 이게 이제 예전에 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카페에서도 이제 한창 많았던 얘기가 그때 당시에 고수는 예를 들어서 한 20장 고수라고 했거든요, 저희가. 네. 뭐 지금은 뭐 30 어쩌고 넘게 네. 얘기하는데 그때도 이제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택시 그때도 포함했어요? 그쵸. 이제 만약에 20개라고 치자. 네. 그러면 거기서 20%를 떼면 4만 원까지면 16만 원 아니냐. 네. 그럼 16만 원에서 택시비 10,000원. 그럼 15만 원이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평소에 타고 다니는 교통비, 그다음에 뭐 음료 사 먹고, 오뎅 PC방, 먹고, PC방, PC방, 사우나. 그쵸. 그런 거 떼고 아무리 최하로 잡아도 뭐 그런 거 안 했다. 뭐 PC방 안 가고 그냥 네. 길거리에서 죽었다. 건물에서 죽었다. 그치. 그래도 15만 원, 16만 원 아니냐. 네. 어? 그렇게 치면 그게 순이익인데 너무 찍는 것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찍는 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뭐 유튜브도 그렇고 카페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그날 매출을 찍는 걸 얘기합니다. 사실은 대리기사에게 매출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리기사로서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매출은 맞아요. 그렇죠. 자기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그렇죠. 그걸 따라서 경력이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됐구나 가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솔직히 뭐 어떨 때 볼 때는 그 초보들이 더 잘 돼서 많잖아요. 경력자보다. 그렇죠. 까봐. 그러면 촥 아주 자랑스럽게 보여주죠. 제가 원래 대리송에다가 까봐 이걸 내가 원래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그 뭐냐 아무튼 이게 매출이란 사실은 대리기사의 어떤 그런 실력을 증명하는 게 맞긴 한데 사실은 매출로 자기가 찍는 거 그걸로 하는 게 맞지만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일반 회사가 연봉이 만약에 5천이다고 치면 네. 대략 월급으로 친다면 400 얼마를 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한 근데- 440만 원. 네, 440만 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매끈이 그냥 400을 번다고 칠게요. 그냥 네. 월급 400. 네. 근데 월급 400이면 거기에서 일반 회사는 전철 교통비. 아니 일반 회사는 네. 그 이제 빠지는 세금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것저것 보험 떼고 뭐하고 네. 뭐하고 떼고 그러면 그러면 빼고. 그럼 실수령액이 보통 한 350? 네. 그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가 어떻게 보면 자기 월급인 거잖아요. 네. 근데 똑같아요. 회사 다니는 직장도 자기가 월급이 350이면 네. 나 350이 이게 아니라 나 400 받아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네. 똑같은 거죠. 아. 근데 우리는 틀린 게 그런 세금을 떼는 이상을 내잖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수수료 이상을 내잖아요. 그렇죠. 교통비, 택시비는 따로, 우리가 또 버스 다니는 시간에 또 버스비는 따로, 그 다음에 뭐, 추워서 편의점 들어가서 그쵸, 커피 한 잔 먹고, 도시락이나 라면 네, 딱 그쵸. 물 부었는데 콜이 콜 뜨고 뜨고, 뭐 그런 그러면 거. 라면 버리고 나가고. 그쵸, 예. 그런 거 다 버리고, 그리고 저 어저께 어떤 개새, 욕은 하지 맙시다. 근데 좀 짜증나니까. 그냥 요걸로 제가 푸는 건데, 네.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새벽에, 이제 콜은 없는 시간인데, 한 4km, 물론 멀긴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차로 경로를 해보니까 택시로 한 10분에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싸도 되죠. 네, 새벽이면. 그래가지고, 딱 이제 9천 얼마, 거의 한 만원 돈 나오길래, 근데 그게 복귀콜. 그러니까 집에 갈 수 있는 콜이었어요. 원래는 네. 그냥 첫 차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뭐 그래, 이걸로 뭐 10만 해도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잡고 연락을 했죠. 그래가지고 다 상황 설명하고, 위치 확인하고, 근데 손님이 제가 아까 통화녹음 들려드렸잖아요. 네. 아주 기다릴게요. 그-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출발하니까는 꼭 전화 받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진짜 거짓말 안 못하고 10분만 도착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끊고 나중에는 고객이 취소하셨습니다. 띵 이러더라고요. 이런 새우 젓 같은 경우가 있네요. 그쵸.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닌기리 좆도 요런 오 마이 것도 갓. 다 빠지는 거죠, 이게 매출에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는 다 프리랜서 아닙니까, 이게. 네. 그래서 일반 직장과 달리 사실은 그거를 떼는 게 왜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냐면 요즘에는 저희가 돈 버는 재미가 없다고 하는 게 현금 만들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네. 로지도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카드나 후불이나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뛰면
지가 빵빵해서 들어오잖아요, 집에 갈 때. 그렇죠. 예전에는. 솔직히 얼레벌레님 처음에 대리했을 때 저한테 해주신 얘기 있잖아요. 집에 가서 얘기했었다면서요. 그렇죠. 어머니한테 엄마 나 대리가 천직인 것 같아. 엄마 노가다 한 번 뛸 거를 와씨 몇 시간 만에 벌어 막 이거 에? 몇 시간에 얼마 벌어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주머니나 뭐냐 그 지갑이 빵빵해지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루를 색 매시는 분들 보면 거기에 그냥 돈이 두둑하게 들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그날 참 이게 방송하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띵종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제가 뭐 10만 원어치를 딱 이제 있다고 쳐요. 근데 그날 못 쓰면 지갑에 돈이 없어.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어떤 그때 카페에서 자기는 월급통이라고 해가지고 통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번 거에서 자기가 다음날 거스름돈 그 다음에 뭐 밥 사 먹을 돈 뭐 셔틀비 하루 용돈을 따로 빼는군요. 딱 빼고 예를 들어 10에서 7만 원을 그냥 통에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현명하신 분이네. 예, 그래서 그걸 차곡차곡 모아서 한 달 됐을 때 딱 까가지고 그거를 아내분한테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네요. 저도 그래서 해봤죠. 네. 근데 그건 뭐예요? 중간중간 돈 필요하면 또 꺼내 쓰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나중에 내가 진짜 예를 들어서 한 300을 벌었다고 쳐요. 나중에 근데 보면 200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막상 보면. 그래서 내가 가만히 계산해 보면 300을 찍었다고 쳐요. 네. 20% 까면 얼마예요? 240 아니에요. 네. 거기에서 뭐 내가 통신비 뭐 쓴 거 셔틀비 뭐해서 다 까면 진짜 한 200 남나? 왜냐면 어떤 분은 진짜 버스비까지 하는데 그거는 대체 두고라도 그냥 카드로 다 한다고 치고 어떤 분은 뭐 통신비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맞긴 하거든요. 네. 통신비랑 그거 맞아. 나가는데 보험비 이런 네, 거 뭐 다 잡비. 까면 그쵸 보험비 아까 안 들어갔는데 원래는 이제 월 보험비가 10만 원이다 그러면 관리비도 있고 거기에서 관리비 막 그런 거 예를 들어서 30일 계산해 가지고 하루 얼마 까고 그럼 예를 들어서 20을 찍었다 그러면 진짜 잘해야 한 14만 원 남는 거야. 14만 원.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콜이라도 타는 이유가 그쵸 통신비, 그쵸. 보험비, 그쵸. 관리비, 그쵸 내 휴대폰비 이거 맞아. 딱 하루 계산하니까 하루 나가는 돈이 한 2만 원인 것 같아요. 그쵸 예. 그래서 무조건 한 콜만이라도 타자. 그래야지 내가 그쵸 예. 손해를 안 본다라는 생각으로 음. 탑니다. 힘들어도. 요거의 결론은 그겁니다. 이게 물론 찍는 매출로 하는 것도 상관없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보고 요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만약에 얼마를 누가 찍었다 하면 여기에서 수수료 얼마 까고 그러면 순이익이 얼마구나. 그러면 일단은 나는 예를 들어서 저도 요즘에는 제가 생각하는 마음속의 기본을 좀 바꿨거든요. 그러면 내가 최소한 하루에 몇 콜을 타야겠구나. 예. 예. 그래야지만 찍는 매출이 딱 정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 얼마 찍어가지고 몇 콜씩 타가지고 200을 찍어도 네. 결론은 남는 거는 진짜 130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많이 계산하면 그쵸. 한 60%가 남는 거고 예. 진짜 적자 많이 보는 기사 택시 많이 타는 그쵸. 분은 딱 50% 가져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카페에서도 만약에 뭐 얼마를 찍었네, 뭐 한 달에 얼마, 한 달에 매출 얼마네, 그러면 꼭 그런 댓글 다시는 분 있어요. 야, 이 사람이 도대체 택시를 몇 번 탄 거야? 그러면 택시비는 깠나? 솔직히 장비기사님들은 그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장비기사님들은 뭐 그런 교통비, 예, 그런 거 들리 없으니까 그건 제쳐두고라도 뭐 식사, 뭐 그런 거는 또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또 그거 장비는 또 그 유지비. 예. 예,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확실히 장비는 좀 덜하긴 해요. 그런 거는. 그건 참 이득이긴 해. 그러니까는 저는 이거는 이제 뭐 사실 경력자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반대 의견도 있고 사실 그 반대 의견도 많아요. 이건 사실 이거 제 생각인데 저는 오히려 좀 그런 관점에서 저도 사실은 그렇게 자꾸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진짜 열심히 한다고 했었는데 막상 내가 이제 뭐 카카오 출금을 하던 현금을 나와서 이렇게 하면 왠지 제가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좀 저는 많이 들거든요. 진짜 요즘 들어가지고. 그래도 카카오한테 계속 세이브 시켜주니까. 그쵸. 참 부럽겠네요. 그게 네. 얼마야 솔직히. 진짜 한 몇 억씩 야. 될거 하루에 기사들이 그 묻어두는 돈 그러니까 하면 이자만 이자가. 생각해도 와 네.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특히 이 얘기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초보분들은 그 매출에 좀 현혹이, 왜냐면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동기부여는 될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렇죠. 나도 이 정도는 했고 저렇게 목표로 하는 건 맞지만 그거를 내가 못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실력, 자괴감, 특히 이제 솔직히 뭐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운이 좋아서 그랬지만 뭐 한 콜 타고 뭐 1시간 또 사망했네 그러면서 뭐 그런 거에 좀 자괴감 안 드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저희가 운칠기삼 얘기하지만 운구기일이죠. 뭐 어떤 분들께서는 그거는 아니다, 이게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러면 충분히 기술적으로, 그리고 뭐 장비를 사용하든 간에 뭐 네. 뚜벅이를 하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장비 쪽을 많이 더 덧붙여서 얘기를 하시는데, 네. 사실 그 이제 뭐 그것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운구기일 막 그런 얘기지만 사실 이 콜에 대한 운빨도 따라줘야 됩니다, 이게. 그렇죠. 아다리 착착 그쵸. 맞고 따당도 좀 하고 그쵸. 복귀콜 제대로 네. 딱 아다리 맞으면 그쵸. 그냥 그냥 매출 싹 그냥. 상승하고 나 네. 오늘 고수 된 거야? 이게 또 참고로 이 얼레벌레님이 지금은 이제 하루에 한 콜씩 하지만 이게 또 얼레벌레님 잘하시거든요. 이게 또 한때 소시적에는 그냥 뭐 발로 그냥 스슥해도 그냥 기본 찍는 거 아니야? 이랬었던 분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뒤로 가도 그쵸. 기본 해야지. 예, 뒤로 가도 이거는 뭐 대리기사 뒤로 가도 기본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랬었던 분이었거든요, 이게. 예?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것도 주제라고 했지만 이게 동선, 네. 루트, 동선이 참 중요하게 하잖아요. 이게 왜 콜에 대한 운, 이게 저희 그 저번 방송에 댓글 달아주신 분, 이게 장문의 작품, 거기에도 그분이 그 얘기를 하세요. 콜의 운, 손님의 운, 그날의 환경 운, 날씨 운, 그리고 뭐 그런 이런저런 운 다 필요한 게, 그게 진짜 맞아요. 자기가 원하는 동선대로 맨날 다니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 콜창에 리스트에 떠 있는 콜을 잡고 콜창이 열렸을 때 그쵸. 이거를 보고 운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진짜 0. 몇몇 1, 그쵸. 2초 사이에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 예. 능력이 좀 있어야 운도 같이 따라진다고 맞아요. 봅니다. 예. 이 손님이 진상일까? 그쵸. 이런 것도 상황 판단을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콜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예. 다 싹싹싹 지워버리고 안 돼, 못 가, 이건 가격싸, 안 돼, 그냥 집에 가. 이게 저희가 고인물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썩은 물이 됐습니다. 저희는 서로가 이제 좀 동기부여가 되려고 서로 이제 콜카드도 서로 이제 공유하고 카톡으로,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계속 이제 얼레벌레님을 이제 예전에 뒤로 가도 기본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제가 이제 그날 일지를 제가 그냥 보내버리거든요.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 네. 제가 체력 관계상 예. 많이 못 받쳐주네요. 본업을 빨리 때려치든지 해야지. 뭐. 또 그게 쉽나요 또? 아니면 뭐 저기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1,000만 원 그럼 번호 때려치 안 때려쳐. 때려치죠. 사람이 이래요. 근데 그분도 1,000만 원 찍었어. 그러면 매출 잡아보자고요. 1,000만 원. 600. 600. 그쵸? 한 600. 내가 볼 때는 진짜 많이 잡아 600. 예. 근데 진짜 이분이 뭐 이것저것 많이 나간다. 예. 500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진짜. 예.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긴 한데 요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도 의외로 많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한 번쯤은 이제 참고하셔서 해보시면 좀 뭐랄까 마음가짐이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어제도 제가 목표를 딱 그렇게 잡고 한번 해봤거든요. 네. 내가 몇 콜을 목표로 해가지고 요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솔직히 어저께는 진짜 운이 좋아서 달성은 했는데, 야 이게 또 가능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한 주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예. 어떤 분은 이 운 수업을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굴려야 된다. 맞아요. 예. 똥콜이고 뭐고 가릴 거 없이 무조건 뜨면 가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태웠던 그 손님도 현직 이제 대리기사분이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쉬지 않고 빨빨거리면서 다닌다고. 근데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이제 네. 그 말이 시간 대비 가성비를 네. 확 맞아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거는 각자의 생각이지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의미로 이건 강요가 아닙니다. 네. 그런 거니까 물론 이제 카페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미로 한 것도 거. 있다라고 예, 살짝 한 번만 예, 얘기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이 방송을 이제 그냥 들으시는 초보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 살짝 이제 다른 생각이 드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요. 어떻게 뭐 더 하실 얘기 있을까요? 아닙니다. 남은 3월도 잘 마무리해서 화이팅! 예, 그러면 이제 남은 3월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는 시기래 가지고 내일은 영상 20도까지 아, 올라오고 이럴 때가 데리기가 힘들죠. 우리는 또 내복 입고 다니잖아 이게. 5월까지 내복, 10월부터 내복입니다. 예,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 내복 입고 다니지만 또 그래도 이렇게 내복 예. 입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잘못 걸리면 감기 몸살 걸립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에 한절기라 가지고 저도 살짝 이제 목 감기가 살짝 있다 괜찮아졌는데 요즘에 감기 걸리면 한 2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특히나 이제 그런 환절기 아니면 목 감기 유행이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요. 네. 그리고 미세먼지 많으니까 뭐 마스크 쓰실 분 쓰시고 저도 요즘에 마스크 계속 쓰고 다니고 예. 그래서 뭐 요 정도로 그냥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자, 네. 오늘도 그냥 엄마 데려왔어 요걸로 마칠게요. 자, 안녕. 안녕.